이거에 대해서 x의 범위랑 y의 범위 구해야 되는 거지 얘들아. x 일단 요 두 개씩 봐봐. 얘네 둘이 뭐 해야지 x만 남아? 더해요. 더해. 둘이 더하면 뭔데? x, 2x. 2x. 2x가 되지 얘들아. 그래서 2x의 범위를 먼저 볼 건데 작은 것끼리 더해야지 최소값 나오겠죠? 그럼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2. 큰 것끼리 더해야지 최대값 나오겠지? 그럼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 8. 그럼 x의 값 중 가장 작은 값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얘가 a가 되겠죠. 그 다음 y의 범위 구하려면 얘랑 뭐 해야 돼? y 구하려면 얘랑 뭐 해야겠어? 빼야 돼. 둘이 빼면 뭐야? 2y 나올 거야. 그럼 2y의 범위를 똑같이 구할 건데 작은 것끼리 빼는 거였나? 아니지. 작은 거에서 큰 거 빼야지 최소값 나오겠지. 그럼 최소값 얼마야? 마이너스? 그 다음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게 최대겠지? 얼마야? 4. y의 범위는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큰 값 얼마? b가 되겠죠. 2가 되겠지. 4번. 자,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5가 되는 수래 얘들아. 그러면 뭐부터 반올림하면은 5가 돼? 4.5. 4.5. 근데 5.5는 반올림하면 6이지 얘들아. 그럼 얘보다 작은 숫자여야겠죠. 됐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소수점을 버리면은 3이 된다 얘들아. 버리면 3이 된다는 건 뭐부터야? 3부터가 되겠지. 그리고 4보다는 어떠면 되겠어? 작아요. 작으면 되겠죠. 됐냐? 그 다음 C는 미안, 올리는 거구나. 올리면 3이 된다며. 그지? 미안. 올리면 3이 되니까 2보다 크겠지 얘들아. 맞아? 2.1 이런 거. 그치? 무조건 올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3까지가 올리면 3이 되는 거고 버리면 4가 되는 게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은 수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A, B, C의 범위를 썼어 얘들아. 얘의 범위 구해야 되네. 괄호 먼저 항상 계산해줘야지. 그럼 A 더하기 B의 범위 볼 거야 얘들아. 아까 더하는 거 했지? 작은 것끼리 더하는 게 최소, 큰 것끼리 더하는 게 최대야. 그럼 얘랑 더하면 얼마야? 6.5. 근데 얘들아 이렇게 큰 건 알겠는데 여기 등호 붙을까 안 붙을까? 붙어요. 왜? 여기 안 붙는데? 그래도 B가 붙는. 아니지. B가 2고 A가 4.5가 돼야지 6.5가 되는 거 아니야? 안 붙어요. 그치? 안 붙으지. B가 2가 돼야지 4.5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근데 2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등호가 붙으면 안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 더해서 8.5보다 작다가 돼야 돼. 등호 안 붙습니다. 8.5 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다가 다 2를 곱해야겠지. 2A 플러스 B의 범위 구할 겁니다. 2 곱하면 얼마야? 13. 그 다음 17이 되겠지. 됐니? 그리고 나는 이제 여기다가 C를 이렇게 다 나눠야겠지 얘들아. 그래서 C분의 얘 범위를 구할 건데 최소값은 얘들아 얘네 4분의 13이랑 5분의 13 둘 다 하는 거야. 그래서 4분의 13이랑 5분의 13 중에 누가 더 작아? 5분의 13이 더 작죠. 분모가 클수록 작아지잖아. 그렇게 해서 5분의 13 쓰는 거고 마찬가지야. 지금 C분의 17이니까 4분의 17이랑 5분의 17 쓴 다음에 큰 거 쓰는 거야. 뭐 써? 4분의 7. 응. 여기 나눌 때는 응? 이렇게 두 개 다 해줘요. 원래는 정확한 방법은 뭐냐면 4분의 13, 4분의 17, 5분의 13, 5분의 17 다 쓴 다음에 작은 거 쓰고 큰 거 쓰는 거야. 원래 그렇게 쓰는 거야. 근데 어차피 분자는 공통이니까 그냥 13끼리 비교하고 17끼리 비교한 거야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원래 곱하는 것도 그렇고 나누는 것도 그래. 곱하거나 나눌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B랑 C, B, C의 범위 써달라 그러잖아? 그러면은 2랑 4 곱해서 8, 10, 그 다음 요렇게 곱해서 12, 이렇게 곱해서 15지 얘들아. 거기서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범위 이렇게 됩니다. 6번. 자, 요거 x 넘어갈까 얘들아? 그럼 5ax 빼는 거지. a 빼겠죠? 그럼 뭐가 돼 괄호 안에? 마이너스 4A 플러스 2x. 그
다음 우변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양변에 그냥 마이너스 2로만 좀 나눠볼래? 그럼 x가 되고 요 괄호 안에 얘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뭐가 되겠어? 2a 이렇게 되고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2가 되겠지. 이렇게 되니까 좀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다음에 x의 범위 구하려면 너네 여기다가 양변에 2a-b를 이렇게 나누겠지. 맞아. 근데 2a-b가 지금 음수인지 양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2a-b가 양수이면 여기 약분돼서 x 되죠? 부등호 방향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고 2a-b가 되겠지. 이렇게 됐냐? 근데 이번에 2a-b가 음수야. 그럼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야 돼? 바뀌겠지. 여기에서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기만 하면 되겠지. 됐어? 근데 얘들아, 얘가 말하는 건 b 이쪽으로 넘어가 봐. 2a랑 b 중에 누가 더 크다는 거야? 2a가. 얘가 말하는 건 2a랑 b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큰 거야. 얘가 1번 아니야? 2a가 더 클 때 이거이다. 맞죠? 2번 b가 더 클 때 이거이다. 맞죠? 그 다음 3번 볼게. 3번 a가 양수고 b가 음수래. 그러면 2a-b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봐야 되거든? 2a는 양수지. b는 음수네. 이렇게 뺐네. 얘 음수야 양수야? 양수. 그럼 2a-b가 양수인 거 이거잖아. 맞아? 그럼 답 3번? 3번 어때? 맞는 말이죠. 네. 됐니? 그 다음 4번 볼게. a가 양수고 b가 0이래. 맞아? 그럼 이 식을 좀 다시 써보자. b 없어지잖아. 그러면 2ax 되고 2가 되지. 양변에 2a로 나눌 거야. 근데 a가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고 약분해서 a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맞는 거지. 5번도 보자. 5번은 a가 0이고 b가 음수래. 그럼 a 0이니까 얘 없어지죠? 식 다시 쓰면 마이너스 bx가 2보다 작다네. 양변 마이너스 b로 나눌 거거든? 근데 b가 음수지. 그럼 마이너스 b는? 양수. 그럼 x 되고 부등호 방향? 안 변하고 마이너스 b분의 2가 돼야 되는 거죠. 답 몇 번이야? 5번이 되겠죠. 7번. 에이, 이런 건 센 애도 있다, 야. 이제 틀렸대요. 헐. 분배할까? 뭐가 돼? 9x 더하기 그럼 얘 넘어가서 얼마야? 마이너스 x 넘어가서 9a 마이너스 10 양변 마이너스 곱할까? 어떻게 돼? x 9 반대 그치? 마이너스 9a 플러스 10 그렇지. 그럼 얘가 얘들아 항상 어떤 해에 대한 조건 나오면은 수직선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했어.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이렇게 여기 안에 있는 정수가 가장 큰 정수가 뭐가 돼야 된대?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제일 가깝게 마이너스 2 있어야 되지. 마이너스 2보다 큰 정수 뭐 있어? 마이너스 1은 이 안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말은 마이너스 9a 더하기 10은 마이너스 2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지.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오른쪽에 마이너스 1 있어야 되는 거잖아. 커야 되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돼. 그리고 항상 등호 붙는지 안 붙는지 봐줘야 된다고 했어, 얘들아. 여기가 마이너스 2면은 가장 큰 정수 마이너스 2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마이너스 2 포함 안 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되지. 여기 바로 옆에 마이너스 2 있을 거니까 얘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됐니? 그럼 요거에 대해서 a의 범위 구하자. 양변에 10을 다 빼주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9a 그 다음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9로 다 나눌까? 얼마야 약분해서? 3분의 4 부등호 방향? 반대가 되고 9분의 11 이게 되겠네요. 8번 틀릴만 했다고? 제 기준. 틀리면 안 되는데. 그래도 다른 문제는 많았어요. 양변에 얼마 곱해야 돼, 의진아? 4. 마이너스 4a가 되고 그 다음 2x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지. x 넘어갈까? 얼마야? 3x. 얘 넘어가면 4a 그렇지. 플러스 1 되겠죠. 양변에 3으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얘가 되겠지. 이렇게
마찬가지로 자연수 x가 5개래. 해에 대한 조건 나와 있으니까 또 이렇게 그려야지. 여기 이렇게 채워지겠지. 됐니 얘들아? 근데 여기 안에 지금 들어있는 자연수가 몇 개래? 5개. 그럼 뜬금없이 4, 5, 6, 7, 8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 1, 2, 3, 4, 5가 들어가고 6이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네. 그럼 이 해 3분의 4a 더하기 1은 5하고 6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등호 되는지 꼭 봐줘야 된다 그랬어 얘들아. 여기가 5면 자연수 5개 포함해 안 해? 하는 거지. 여기 포함하니까. 근데 여기에 6이면은 자연수 몇 개 있는 거야? 6개 있는 거니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범위 구하자. 양변에 3 곱하면 4a 더하기 1 되고 양변 1 빼주면 14 4a 17 4로 다 나눌까? a가 되고 얼마야? 2분의 7 4분의 17 이렇게 되겠네. 10번 x에 대한 1차 부등식의 해가 서로 같대. 일단 요거 좀 풀자 얘들아. 양변이 아니라 마이너스 2 분배해야죠. 뭐가 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a 7 넘어가면 마이너스 2x 되고 2a 플러스 7 되죠.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 되고 부등호 방향 반대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2a 더하기 7 이렇게 되겠지. 됐니? 두 번째 것도 구하자 얘들아. 양변에 또 2 분배 저거 앞에 거 2 분배하면 x 마이너스 2에 얘가 되지. 넘어가면 x가 되죠. 넘어가면 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됐니 얘들아? 이때 얘네들의 해가 어떻대? 같대. 그러면은 이 식이랑 b 마이너스 1이랑 어때야 되는 거야? 똑같아야 돼. 아 그러면 얘랑 b 마이너스 1이 같아야 된다는 거지? 양변 마이너스 2 곱할까? 얼마야? 2a 플러스 7은 마이너스 2b 플러스 2 얘 넘어가면 2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그럼 양변에 2로 좀 나눌까? a 더하기 b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5 일단 요거 하나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이거 해 구해달라며 얘들아. 괄호 다 풀자. 요거도 풀 거고요. 얘도 풀 거야 얘들아. 앞에 어떻게 돼? ax 마이너스 a 그 다음 2b 마이너스 bx 더하기 a가 되겠죠. 넘어가면 플러스 bx 되니까 x로 묶어서 요렇게 쓸 수 있나? 그 다음에 a 넘어가면 2a 더하기 2b가 되지 얘들아. 맞아? 그럼 이거 2로 묶을 수 있잖아 얘들아. 2로 묶으면 어떻게 돼? 2하고 a 플러스 그렇지. 그럼 양변에 뭘로 나눌 거야? 2 어? a 플러스 2 얘로 나눠야겠지. 그럼 이거 약분돼서 x가 되고 약분돼서 2가 남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대입을 안 해도 돼. 근데 a 더하기 b가 지금 음수야 양수야? 음수. 그럼 부등호 방이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물론 대입해도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되죠. 자, 쟤도 풀자. 일단 얘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넘길까? a 더하기 bx 그 다음 마이너스 2a 더하기 3b가 되는 거지. 또 뭘로 나눠야 돼 양변? a 더하기 b로 나눕니다. 그럼 x가 되고 a 더하기 b가 지금 음수인지 양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부등호 방향도 알아 몰라? 모르는 거야. 근데 앞에 보면 해가 이렇게 나와 있는 얘들아. 얘랑 그럼 이 식이랑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럼 부등호 방향이 무조건 바뀌어야 되는 거네. 그 말은 a 더하기 b가 음수라는 거야 양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죠. 됐니 얘들아? 그리고 이 식이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그렇지. 그럼 이거 마이너스 2한테 줘서 x자로 곱할까?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6a 더하기 9b는 곱해서 a 마이너스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12 a는 얼마야?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2b 플러스 2b가 되겠죠. 됐니? 그럼 a 자리에다가 2b 넣을 거야 얘들아? 그럼 뭐가 돼 이거? 3b는 음수. 그러면 b는 음수라는 거야 양수라는 거야?
음수라는 거야. 자, 그리고 A가 2B니까 여기 A 자리다가 다 2B 넣을까, 얘들아? 그럼 뭐가 돼? 3BX. 그 다음 여기 2B 넣으니까 마이너스 4B 되지. 더하기 3B니까 마이너스 B. 넘어가면 3BX가 되고 B가 되네. 양변에 3B로 나눠주겠죠? 그럼 X 되고 약분해서 3분의 1이지. 근데 B가 뭐였어? 음수.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지. 12번. 얘도 지금 보면 양변에 얘로 나눌 거지. 근데 A 더하기 2B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야 돼. A 더하기 2B가 일단 양수인 경우 좀 풀어볼게. 그러면 X의 범위는 2A 더하기 3B-5를 A 더하기 2B로 나눈 것보다 크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2B분의 A 플러스 B-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니? 그때 이 X의 범위가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래. 그럼 얘가 얼마 나와야 된다는 거야? 3. 얘가 얼마 나와야 된다는 거야? 4 이렇게 되겠지. 됐어? 아, 그럼 얘가 3이니까 얘들아, 얘랑 얘랑 곱하면 되겠죠? 곱하면 3A 더하기 6B는 얼마요? 2A 더하기 3B-5. 넘어가면 A 더하기 넘어가서 3B는 -5. 또 얘가 4니까 이렇게 곱하면 되나? 그러면 A 더하기 B-1은 4A 더하기 8B가 되나요? 이번에 이쪽으로 넘기자. 몇 A야? 3A 더하기 7B는 -1 두 개 되겠지. 얘랑 얘랑 뭐 하는 거야? 연립. 얘한테 얼마 곱해? 3. 얼마? 3A 더하기 9B는 -15. 둘이 뭐해? 빼요. 얼마야? 마이너스 2B는 14. B 얼마야? 마이너스 7. B에다가 -7 대입하면 -21 되지. 네. A 얼마야? 16. 아니, 그럼 이렇게 구했네. 얘를 여기다가 넣어볼래? 그러면 16 빼기 14니까 양수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와. 그럼 이거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돼요.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럼 두 번째 볼게, 얘들아. 이번엔 얘를 음수라고 좀 풀어볼게. 음수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 바뀌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똑같이 나누는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야. 그럼 거꾸로 이번에 얘가 4가 돼야 되고 얘가 3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됐니?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푸는 거야. 또 이렇게 두 개 곱하면 4A 더하기 8B는 2A 더하기 3B-5다? 그럼 넘어가면 2A 더하기 5B는 얼마야? -5라는 식이 나오지. 그 다음 요렇게 곱할까? A 더하기 B-1은 3A 더하기 6B죠. 얘 이쪽으로 넘겨봐. 몇 A야? 2A 더하기 5B는 -1 되네. 근데 지금 봐봐, 얘들아. 2A 더하기 5B 똑같지. 근데 우변이 다르네. 해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럼 이 경우에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럼 A, B가 요거밖에 안 되는 거네. 더해주면 끝나겠죠? 다음 2번. 자동차 판매 회사에 다니는 김 씨의 월 급여는 기본 100만 원이래. 일단 10,000원 단위 빼고 그냥 100이라고 할게. 이게 기본급이야. 그리고 한 달 동안 자기가 판 자동차 판매 금액의 5%를 합해서 받는다고 했대. 근데 자동차 한 대 가격은 3,000만 원이래. 자동차 한 대가 3,000이야, 얘들아. 그럼 내가 이 한 대를 팔면 몇 퍼센트 받는다는 거야? 판 거에? 5%를 추가로 받는다는 거야. 그럼 3,000에 5%를 먼저 좀 구하자. 100분의 5죠? 얼마야? 150. 그럼 한 대 팔면 150을 받는 거거든? 근데 차량을 구매한 고객을 위해 감사의 표시로 60만 원을 대신 내준대. 그럼 여기서 60만 원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빼지는 거지. 얼마야? 90. 그럼 한 대 팔면 얼마 받는 거야? 90만 원 받는 거야. 그럼 내가 차를 X대 팔았다고 하면 차 X대 팔면 얼마를 더 받는 거야? 90X를 더 받는 거야.
그게 550보다 어때야 된대? 작아야 돼. 어? 커야 된대. 그럼 넘어가면 90x가 되고 450이라는 거죠? 양변 90으로 나누면 뭐보다 큰 거야? 5보다. 그럼 몇 대 팔아야 돼? 6대. 6대. 네? 6대. 6대지. 오. 다.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10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 A, B 두 사람이 각각 한 장씩 카드를 꺼내서 적힌 수를 비교해서 큰 수가 나오는 사람은 3점, 작은 수가 나오는 사람은 1점을 득점한대. 얘네가 지금 몇 번 뽑는데? 30번 뽑는데. 그러면 A가 큰 수를 뽑는 경우를 X번 큰 수 뽑았다고 해볼게. 그럼 B는 몇 번 뽑았다고 해야 돼? 그렇지. 연립 아니니까 얘들아. X로만 써야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A는 일단 X번 큰 숫자 뽑았으니까 A의 점수는 일단 3X만큼 얻었겠지. 맞아. 그리고 B가 큰 숫자를 뽑았다는 건 A가 작은 숫자 뽑았다는 거네. 그럼 A는 이만큼 작은 숫자 뽑았다는 거죠. 그럼 A는 1 곱하기 30-X만큼 추가로 점수를 더 얻었겠죠. 됐니? 다음 B 점수 볼까? 그럼 B는 이만큼 큰 숫자를 뽑았으니까 점수는 3 곱하기 30-X지. 거기에 작은 숫자 몇 번 뽑은 거야? X번 뽑았어. 그럼 몇 점 더 얻어? 이게 B 점수가 되겠지. 됐니 얘들아? 이때 A의 점수가 B 점수보다 10점 이상 많대. 그럼 A에서 B 점수를 빼면 몇 점 이상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야? 10점 이상. 그럼 얘에서 이렇게 빼서 10점 이상 차이가 나. 이거 풀어주시면 되겠죠. 됐지? 풀 수 있지? 5번.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다음. 아름중학교에 학생회장 선거에서 전체 851표 중에 현재까지 551표를 개표했대. 그럼 몇 표 남았어 얘들아? 300표. 300표 남은 상황이야. 이때 A 후보가 251표, B 후보가 200표, C 후보가 100표를 얻었대. 이때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고 할 때 A가 당선이 확정되려면 몇 표를 더 얻어야 되냐고 물어봤네. 그러면 A가 이 300표 중에 X표를 더 얻었다고 해볼게. 그럼 남는 표는 얼마 얘들아? 300-X야. 근데 지금 A랑 B가 다투는 상황이지. 지금 보면 C는 솔직히 빼도 상관없잖아 얘들아. 맞아? 난 A가 이길 거니까 그냥 최악의 상황을 보는 거야 얘들아. 그럼 이 300표가 그냥 A랑 B한테 몰빵됐다고 해볼게. C에 대한 표가 없고. 그러면 그때 B는 얼마를 얻는 거야? 300-X가 얻는 거야. 이게 얘들아 A가 가장 위태로울 때? 라고 해야 되나? A가 가장 A랑 B랑 제일 많이 다툴 때 이런 상황인 거지 얘들아. 이 상황에서 A가 더 크면 되는 거죠. 이해됐니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A, B, C까지 이렇게 분산돼 버리면 B가 받는 표는 더 적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B가 받는 표가 제일 큰 경우만 보는 거야 그냥.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A가 얻는 걸 볼 겁니다. 그러면 251 더하기 X가 될 거고 얘는 500-X가 되겠죠? 얘 넘어가서 2X고 넘어가면 249지? X 범위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몇 표 이상 받아야 되는지 최소 몇 표 받아야 되는지 구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주한이는 50m 달리기가 몇 점 받았대? 84점. 줄넘기는? 90점. 오래 달리기는? A점. 그렇게 해서 전체 성적을 90점 이상으로 받는다 그랬네 얘들아. 그러면 84점에 몇 %만 반영한다는 거야? 4분의 1. 125%니까 100분의 25만 반영을 한다는 거죠. 4분의 1. 그 다음에 90점한테는 몇 %만 반영해? 20%. 그럼 얼마가 곱해? 100분의 20 곱해주는 거고 오래 달리기한테는 얼마 곱해야 돼? 100분의 55. 그때 얘네들을 다 더한 게 전체 성적이 되겠지. 얘가 90보다 크거나 같아. 풀어주시면 되겠죠. 왜? 뭐라고? 틀린 것도 안 해주고. 다음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15고 높이가 8인 원기둥 모양의 치즈를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반구 모양으로 이렇게 파내려고 한대. 이때 반구 모양이 겹치지 않게 여러 번 파내고 남은 입체 도형의 건널비가 처음 입체 도형의 건널비의 1.2배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랬네. 그럼 일단 처음 입체 도형 이거 구하자 얘들아. 밑넓이 먼저 구해야 되지. 밑넓이 얼마야? 15의 제곱? 225. 그럼 225파이가 두 개 있으니까 밑면의 넓이 얼마야? 450파이. 더하기 옆 넓이는 직사각형이지 얘들아. 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밑면의 뭐랑 같아? 둘레. 이 둘레 얼마야? 30파이. 그러면 30파이 가로의 길이가 30파이고 세로가 8이라는 건가? 그럼 요거 넓이 얼마야? 240파이. 그럼 처음 넓이는 얼마라는 거야? 690파이라는 거지.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자 이제부터 내가 얘를 파낼 거야. 그럼 봐봐. 일단 너네가 해야 되는 거는 이 넓이에서 이거 빵꾸 뚫린 거 있지. 이 빵꾸 뚫린 거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되고, 근데 이렇게 파져 있으니까 건넓이면 이렇게 파진 부분은 어떻게 줘야 돼? 더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일단 봐봐. 너네가 690에서 그냥 똑같이 시작할 거야. 자 여기에서 내가 한 번 파냈어. 그럼 여기 빼야 되는 거는 얼마야? 빼야 되는 게 이만큼 빵꾸 뚫린 거잖아 얘들아. 그치? 4파이만큼 빵꾸 뚫린 거지. 내가 X번 파냈다고 해볼게. 그럼 빵꾸가 몇 개 생긴 거야? X개 생긴 거지. 빵꾸는 X개 생긴 거죠. 그러니까 빼야 되는 넓이는 4파이 X만큼 빼주겠지.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들아 내가 한 번 파내면 반구 모양이 이렇게 하나 생기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럼 여기 반구에 이만큼 건넓이는 더해줘야겠지. 그럼 일단 반지름이 2인 9의 건넓이 구할 거야. 건넓이 공식이 뭐야? No! 4파이 R제곱. 됐어? 얼마야? 16파이인데 반구니까 여기 하나가 얼마겠어? 8파이가 되겠지. 다섯 여기까지. 근데 내가 X번 파냈으니까 얘가 X개를 더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8파이 X만큼 더해주겠죠. 그럼 내가 이렇게 구멍을 파냈을 때 넓이는 690파이 더하기 4파이 X가 될 거야. 얘를 더해서. 됐니? 그럼 이렇게 내가 파냈을 때 넓이가 처음 건넓이의 몇 배? 1.2배. 그치, 1.2배 이상 요거 풀어달라는 거죠. 네. 됐니? 계산해. 이거 파이 다 없애도 되더라. 됐지?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할 때는 뭐 10분의 12 이렇게 계산해주면 좀 더 낫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다음. 뭐라고? 주가 틀렸는데 다음 푼 주였어요. 여기서 이런데. 자, 오늘 댐에서는 홍수에 대비해서 댐에 고여있는 600톤의 물과 매분 15톤의 비율로 유입되는 물을 3개 수문을 동시에 열어서 10분 만에 흘려보냈대. 이때 얘들아, 이 수문이 1분 동안 흘려보내는 물의 양은 모두 다 어떻대? 같대. 그러면 수문을 내가 열었을 때 1분 동안 흘러나가는 물의 양을 A라고 좀 해볼게. 이렇게. 됐니 얘들아? 그럼 이때 내가 10분 동안에 들어오는 물과 나간 물이 다 어떻다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지. 모두 다 흘려보냈으니까. 맞아? 그럼 내가 여기에 600톤의 물이 원래 있었어. 근데 매분 15톤씩 몇 분 동안 유입된 거야? 10분 동안. 그럼 얼마가 더 유입된 거야? 매분 15톤씩 10분 동안 유입됐어. 150톤. 이만큼이 유입된 거지 얘들아. 그리고 빠져나가는 거는 내가 3개 수문을 열었어 얘들아. 그러면 1분당 A톤씩 빠져나갈 거야. 그러면 3개 수문이니까 1분에 3A씩 나가는 거지. 근데 내가 10분 동안 열었으니까 얼마씩 빠져나가? 30A가 빠져나갔어. 근데 모두 흘려보냈으니까 이 물의 양이 어때? 같다는 거죠. 됐니 얘들아? 그러면 750은 3A라는 거, 30A라는 거네? 네. A 얼마겠어? 25. 응. 아니 그러면 수문 한 개 열면 1분 동안 25톤씩 나간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볼 겁니다. 다음날 내린 비로 1000톤의 물이 고였대. 그리고 매분 30톤의 비율로 물이 유입되고 있는데
15분 이내에 모두 흘려보내려면 최소 몇 개 수문을 열어야 되냐고 했네. 그럼 일단 15분을 기준으로 볼 거야, 얘들아. 15분을 기준으로 볼 거야. 그러면 한 1분당 30톤씩 15분 동안 물이 들어왔네. 그럼 들어온 물의 양은 뭐라고 쓸 거야? 30 곱하기 15니까 450이라고 쓰겠지. 이게 15분 동안 유입된 물의 양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이때 내가 얘를 다 흘려보내려면 몇 개 수문을 열어야 되냐? 얘를 X라고 둬야겠지, 얘들아. 맞아. 그러면 내가 1분 동안 얘들아 25톤씩 물이 나가. 그럼 X개 문을 열었으면 1분에 몇 톤씩 나가는 거야? 25? X씩 나가겠지. 근데 얘를 몇 분 동안 흘려보낼 거야? 15분 동안 흘려보낼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 근데 15분 이내에 모두 흘려보내야 된다며. 그러면 15분 동안 빠져나가는 물이랑 들어온 물 중에 누가 더 커야겠어? 빠져나가는 게 더 커야겠지. 내가 얘를 모두 다 흘려보낼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됐냐? 그래서 요거 풀어주시면 되겠죠? 얘는 좀 풀어줄까? 네. 5로 양변을 다 나눌 수 있지, 얘들아. 네. 일단 이거 더해봐. 얼마야? 1450이죠? 25 곱하기 15x잖아. 양변에 얘로 이렇게 나누는 거야. 25 곱하기 15. 그럼 5로 이렇게 약분할 수 있지. 5로 약분하면 5가 되고 얘 약분하면 290 이렇게 되나? 그 다음에 또 5로 약분하면 어떻게 돼? 508. 응? 48. 58 아닌데?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대충 4점 얼마인가? 4가 안 되네. 3점 얼마구나. 그럼 얘보다 커야 되니까 최소 몇 개 수문 열어야 되는 거야? 4개 수문 열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밑에 응? 이거 짝대기 붙여도 되지 않나요? 맞아. 이내니까 맞네. 고마워. 이렇게 되네. 야, 나 완전 똑똑해. 레알? 아, 그렇게 하시는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안 해도 똑같은 거 해도 안 돼. 다음 볼게요.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가로의 길이가 30m고 세로의 길이가 25m인 직사각형 모양의 보석 전시관이 있대. 근데 지금 보면 여기가 센티미터지, 얘들아.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꿀 거야. 얼마야? 3000cm. 이렇게 쓸게. 여기가 2500이 되겠지, 이렇게. 됐니? 네. 이때 여기에 한 모서리의 길이가 60인 이런 정육면체 모양의 유리 진열장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놓겠다는 거야. 됐니? 이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놓을 거야. 이런 식으로 놓을 건데 4개 모퉁이에는 무조건 이렇게 들어갈 거래. 됐니? 이렇게 들어갔을 때 유리 진열장 사이의 거리를 3m는 넘지 않도록 설치한다고 했네요. 3m는 또 얼마야? 3000이 되겠죠. 진짜요? 미안, 300이지. 누구냐, 나 헷갈리게 한 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이때 유리진열장을 되도록 적게 설치한다고 했네. 그럼 뭐 할 거냐면 가로 따로 세로 따로 계산할 거야, 얘들아. 가로 따로 세로 따로 계산할 거야. 이때 가로에 A개를 내가 진열한다고 해볼게. A개를 진열한다고 해볼게. 그럼 나는 이 사이의 거리, 유리진열장 사이 이 간격을 볼 거거든? 간격에 대해서. 그럼 이 간격이라는 거, 얘들아, 3000에서 유리진열장들의 이 길이들을 다 더한 걸 빼면은 그 거리만 남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봐봐. 내가 60짜리를 A개 설치했으니까 얘네들의 길이를 다 더한 건 60A가 되겠네? 맞아? 그럼 가로의 길이에서 60A를 뺀 건 이 간격들, 이렇게 설치됐을 때 이 간격들의 합이 되겠지. 맞아? 근데 이 간격들이 300cm를 넘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300보다 일단 작아야 되는 거야. 됐어? 근데 이 간격이라는 건 이거 하나가 3m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건, 얘들아. 맞아? 그럼 봐봐. 너네 예를 들어 이렇게 3개 설치하면 간격 몇 개야? 2개지. 4개 설치하면 간격 몇 개야? 3개야. 그럼 A개 설치하면 간격 몇 개야? A 빼기 1개, A-1개가 되겠지. 그러면은 간격이 하나당 3이라는 거고 걔가 A-1이 있다는 건, 얘들아.
그럼 이 간격이 이걸 넘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넘으면 안 되니까 등호까지 붙어도 되겠네.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게 가로야. 그럼 요거 먼저 풀까? 양변 3으로 이렇게 다 나눌 수 있니? 네. 1000이고요. 3이 아니지. 300이지. 3으로 나눌게. 1000 마이너스 20a. 나 어제 이거 3으로 푼 것 같다. 이렇게 되겠죠. 비웃네. 양변 100으로 이거 100 분배할게. 뭐가 되겠어? 100A 마이너스 100. a 이쪽으로 넘기면 120 되고요. 넘어가면 300. 이렇게 되지. 맞니? 그럼 양변에 120으로 나누면 되나? 그럼 요거 없어져서 a가 되고요. 얼마니? 그냥 12분의 110 이렇게 되겠네. 2로 약분하면 6분의 55 이렇게 되지. 됐니 얘들아? 얘 대충 8점 얼만가? 9가 넘는구나. 맞아. 그럼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건가? 네. 네. 그럼 A는? 그치. A는? 그치. 최소 10이라는 거지. 됐어, 얘들아. 자, 그 다음 세로 볼게. 세로로 내가 B개 설치한대. 그럼 여기에서 이거 얘만 이렇게 B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얘가 2500으로 바뀌겠지. 세로니까. 그래서 다시 쓰면 세로의 길이에서 진열장들을 다 더한 게 빼주면 300 마이너스 B, 300 곱하기 B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됐니? 이것도 0으로 이렇게 0 다 없을까? 250 마이너스 6B고요. 30 분배하면 30B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지. 넘어가면 얼마야? 36B. 넘어가면 280. 양변에 36으로 나눌까? B가 되고요. 4로 약분하면 9분의 70 이렇게 되겠다. 얘는 7점 얼마지? 그럼 최소 몇 개야? 8개가 돼야 되는 거지. 됐어 얘들아? 그러면 세로로 가로로 10개 쓴다는 거고 세로로 8개 쓴다는 거야. 맞아 얘들아? 그러면 일단 10개, 8개, 10개, 8개니까 총 몇 개야? 46개. 36개. 36개가 돼야지. 근데 봐봐 얘들아. 내가 세로로 10개 셌다는 건 이 모퉁이에 있는 거 센 거지. 근데 세로로 8개라는 건 또 여기 있는 거 또 센 거 아니야 얘들아? 여기 있는 거 또 센 거 아니야? 그럼 이 모퉁이에 있는 거 몇 번씩 세졌어? 2번씩 셌으니까 얘네들 한 번씩 다 빼줘야겠지? 네. 그래서 몇 개야? 32.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역시 아니네. 왜 또 떠드냐? 기정인의 옷가게에서는 원가에 30% 이익을 붙인대. 근데 원가 알아 몰라? 몰라. 원가 A.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대. 그럼 정가는 원가에다가 이익만큼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이익은 100분의 30A가 되나요? 그럼 얘 0.3이지 얘들아. 더하면 1.3A가 되겠지 이렇게. 됐니 얘들아? 여기에서 청바지를 할인해서 판대. 그럼 내가 X% 할인이라고 해볼게. 그럼 실제 판매하는 금액은 얘에서 할인된 금액만큼 빼주겠죠. 그럼 얘는 1.3A에서 100분의 X만큼 곱한 걸 빼면 되는 건가? 그럼 이게 실제로 판매한 금액이겠지. 얘가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A보다는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도 되는 거야. 손해만 안 보면 되는 거니까. 이해됐니? 그럼 이거 A 다 지울 수 있죠? 양변에 100 곱할까? 100 곱하면 1.3x 되겠지. 얘 100이 되고 이렇게. 맞니? 넘어가면 마이너스 1.3x 마이너스 30. 양변에 또 마이너스 10 곱해주면 13x 되고 300이 되나? 13으로 나눠서 x는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치? 최대 얼마인지 봐주세요. 23%. 다음. 서한의 가족은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획을 했대. 전체 교통비를
75만 원 이하로 한대. 이하로 한대. 이때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이냐고 물어봤네, 최대. 그래서 여기서 두는 X는요, 이 자동차를 추가로 대여하는 시간을 X라고 할 거야. 맞아. 근데 여기 보면은 자동차가 기본 요금이 몇 시간이야? 18만 원. 아니, 24시간이야. 24시간이야? 그럼 24시간에서 추가로 X시간을 빌린 거지.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총 대여 시간은 24에다가 X를 더한 게 답이 되겠죠. 됐니, 얘들아? 요거 구하는 거야. 자, 그럼 해봅시다. 일단 이동 경로. 집에서 김포 갈 거야. 집에서 김포 가는 데는 택시비 12,000원 나온대, 얘들아.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쭉 밑에 보면은 제주 시내 갔다가 다시 제주공항 갔다가 김포 갔다가 집 간다 그랬거든? 그러면 김포에서 집 갈 때도 12,000원이지. 그럼 일단 택시비 총 얼마 나오는 거야? 24,000원 나오는 거야. 그 다음 얘들아, 김포에서 제주 갈 때 요거지. 맞아. 근데 이 위에 보면은 나이가 써 있을 거야. 근데 8살이 안 넘는 사람은 동생밖에 없어. 그럼 3명은 8만 원으로 내는 거지. 그럼 3명 다 해서 얼마인 거야? 24만 원일 거고요. 동생은 25% 할인받는다 그랬네? 그럼 8만 원에서 일단 25%면 4분의 1인가? 얼마 할인이야? 2만 원 할인이야. 2만 원 할인이니까 얼마에 가? 6만 원에 가. 그럼 한 번 갈 때 얼마라는 거야? 30만 원이야. 그럼 왕복 얼마야? 60만 원. 자, 이렇게 되겠죠. 됐니? 자, 그리고 자동차 빌리자 이제. 자동차 기본은 얼마래? 10만 원이래. 거기에 추가로 내가 X시간 빌렸지. 근데 24시간 초과하면 1시간당 기본 요금에 0.6%씩 추가한대. 그러면 10만 원에다가 0.6%면 100분의 0.6이라는 거지, 이렇게. 일단 0 두 개 없어지면은 1000 곱하기 0.6이네. 0.6이요? 응, 0.6. 0.6이 100분의 6. 6%가 100분의 6이지. 0.6은 뭐예요? 100분의 0.6. 6%가 100분의 6이잖아. 그럼 0.6%면 100분의 0.6이겠지. 됐지, 얘들아? 자, 그럼 요거 0 두 개 약분하면은 1000 곱하기 0.6 하면 되는 건가? 네. 얼마야? 600. 600. 그럼 1시간당 600원씩 추가되는 거네. 그러면 X시간 추가했으니까 얼마가 추가되는 거야? 600X. 이렇게 한 게 총 요금이지, 얘들아. 얘가 75만 원을 넘으면 안 된대. 요거 풀어주시면 되겠죠. 됐니? 일단 얘들아, 이거 큰 거 계산하자. 이게 70만 원이지, 얘들아. 그럼 이거 이렇게 넘어가면 24,000 더하기 600X는 5만이 되는 건가? 네. 됐니? 그럼 이거 한 번 더 넘어가면 600X가 되고 얼마야? 26,600으로 나눠주면 되나? X가 되고 0 약분. 그럼 3분의 13 이렇게 되겠다. 뭔가 이상한데? 저희 다 풀렸어요. 잠깐만. 삼분의 13이에요? 130이지. 어떻게 풀었는데? 고마워. 됐네, 얘들아. 됐어. 얼마 이거? 43점 얼마인가? 맞아. 그럼 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의진아 최대 몇 시간이야? 3시간 되겠죠. 맞아. 얘는 추가로 빌릴 거고, 이진아. 장난 그만 쳐. 그럼 전체 시간은 여기다가 43 더해주시면 되겠죠. 네. 됐니? 13번. 자, 거리가 96km인 강의 상류와 하류의 두 지점을 배를 타고 9시간 이내에 왕복하려고 한대.
그러면 내려갈 때 걸리는 시간이랑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을 더하는 게 9보다 작거나 같다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시간에 대해서 쓸 거야. 시간은 뭐 분의 뭔데? 성역 분의 거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강을 따라 내려가는 거 먼저 볼게. 내려갈 때 배 자체 속력이 30이래 얘들아. 그러면 내려갈 때는 강물 따라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속력이 더 빨라져 느려져? 빨라져요. 빨라져. 그럼 실제 속력은 이 2를 더해야 돼 빼야 돼? 더해야 되는 거지. 걸린 시간은 32분의 뭐가 되겠어? 96이 되겠지. 거리가 96이니까. 내려가는 거. 그 다음 올라갈 때도 거리는 얘들아 96이야. 맞아? 근데 속력은 거슬러 올라갈 때 배 자체 속력을 X라고 할 거야. 올라갈 때는 더 느려져 빨라져? 느려져. 그럼 강물의 속력을 더해야 돼 빼야 돼? 빼야 되는 것이 이렇게. 됐니? 그럼 됐네 얘들아. 이거 얼마야? 약분하면? 3 넘어가면 x-2가 되고 이렇게 되지. 됐니? 양변에 똑같이 x-2를 곱해서 이렇게 쓸 거거든? 근데 x-2는 속력이지. 당연히 양수겠죠. 됐지? 양변에 3으로 나눠주면 32가 되고 그 다음 x-2인가? 넘어가면 x는 34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네. 최소 얼마? 34 이상인데 답이 없네? 6 저거 6 3이 6 여기 위에 3이 6이에요. 3이 6 어디? 저기요. 네 맞아. 아니 밑에 이거? 6이요. 아 그렇구나. 너네가 계산해. 14번. 자, 서연이네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박물관에 가려고 한대. 집에서 출발해서 박물관까지 시속 70km의 속력으로 달리면 예상 시간보다 2분 늦게 도착하고 60km의 속력으로 달리면 예상 시간보다 4분 늦게 도착한다고 했네요. 이때 얘들아 박물관까지 거리를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그 거리를 그냥 A라고 좀 해볼게. 그러면 시속 70km로 달렸을 때 걸리는 시간은 뭐야? 70분의 A가 되겠지. 그리고 시속 60km로 달리면 60분의 A. 근데 얘는 예상 시간보다 2분 늦게 도착한다며. 그 말은 예상 시간보다 2분 더 걸린 거죠. 그럼 여기에서 2분만큼 빼주면 예상 시간 되겠네. 근데 얘 단위가 시간이야? 분이야? 시간. 그럼 2분은 뭐라고 바꿔야 돼? 30분의 1. 이렇게 바꿀게. 그 다음에 60으로 달리면 예상 시간보다 4분 늦게 도착한다며. 얼마 빼주는 게 예상 시간이겠어? 60분의 4를 빼주면 되겠죠. 됐냐 얘들아? 그럼 얘네가 예상 시간이니까 둘이 같겠지. 그래서 일단 요거 풀 겁니다. 양변에 60 곱할게 얘들아. 양변에 60 곱하면 얘는 7분의 6a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는 a 빼기 4 이렇게 될 거야. 됐니? 얘 a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7분의 1a 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네. a 얼마겠어? 14. 거리가 얼마라는 거야? 14라는 거야. 그리고 a에다가 14를 좀 대입해 볼까 얘들아? 그럼 이거 얼마야? 60분의? 60분의 얼마야? 10이 되겠지. 그러니까 예상 시간 얼마라는 거야 얘들아? 10분이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럼 볼게. 예상 시간 안에 도착하려면 시속 몇 킬로로 달려야 되네? 속력을 x라고 해볼게.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데 거리 14라고 구했잖아. 얘가 60분의 10이니까 6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예상 시간 안에 도착해야 되니까. 그럼 이것도 양변에 6x 곱할 건데 x는 양수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 안 변하겠죠? 84가 되고 x가 되네요. 됐지? 그럼 몇 킬로 이상이야? 84킬로 이상. 저희 오늘 이거 다 못 끊으면 어떡해요? 다음 시간 해야지. 쌤 얘 남겨서 시켜요. 너무하다. 어차피 나와야 된다며. 쌤거안 나와야죠. 다음 그림과 같이 시속 4km로 일정하게 흐르는 강을 따라서 탑승장에서 출발해서 A, B, C, D, E, F 6개의 지점 중 한 지점에 갔다가 되돌아오려고 하는데 이거 그림 보지 않았냐? 이거? 네. 앞에 있었잖아. 네. 근데 왜 틀려? 있었어요.
근데 볼게. 강을 따라 내려갈 때는 지금 시속, 강물의 속력이 얼마래? 물의 속력은 4야. 자, 강을 따라 내려갈 때는 보트의 계기판이 16km래. 보트 자체 속력이 16이라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내려갈 때 속력은 얼마라는 거야? 20이 돼야지. 더 빨라지니까. 맞아? 그럼 그때 이 배가 왔다 갔다 할 이 왕복, 요만큼 거리를 x라고 할 거야, 얘들아. 그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지. 이렇게. 됐니? 다시 올라갈 때는 계기판이 32래. 그럼 강물의 속력만큼 더 해야 돼, 빼야 돼? 올라갈 때야. 빼야 되는 거지, 느려지니까. 강물의 속력이 4니까 그때 보트의 진짜 속력은 얼마가 돼? 28. 분의 x가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이 되겠죠? 그때 이 시간을 더했더니 5시간 15분이니까 60분의 15 이내 이거 풀어주면 되겠죠? 했니? 네. x의 범위 구해. x의 범위가 얘들아 이 거리가 되겠지. 이 거리가. 됐니? 그래서 이 거리 안에 있는 거 구해주시면 됩니다. 16번. 너네가 질문이 너무 많아서 못 풀어. 계산해.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네. 은찬이는 수영장에 가기 위해 오후 5시에 집 앞에서 출발하는 셔틀을 타야 되는데 물안경이 없어서 먼저 마트에 들려서 물안경을 사고 집으로 돌아와 셔틀버스를 타겠대. 아따. 그럼 집에서 얘들아 마트를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지. 맞아. 이때 집에서 마트까지 거리는 2.5km고 얘가 4시에 나왔어, 얘들아. 근데 셔틀 몇 시에 타야 돼? 그럼 얘한테 가지고 얘가 쓸 수 있는 시간 몇 시간밖에 없어? 1시간. 그럼 모든 시간을 다 합한 게 1시간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따라왔니? 자, 그러면 이때 집에서 마트에서 물안경을 구매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5분이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같은 길을 2배 빠른 속력으로 갔대. 그러면 얘가 집에서 마트 갈 때 속력을 x라고 해볼게. x라고 좀 해볼게. 집에서 마트 갈 때. 집에서 마트 갈 때 속력을 x라고 할 거야. 그러면 마트에서 집 올 때 속력은 뭐가 되겠어? 2x가 되겠죠. 그럼 이제 시간 써보자, 얘들아. 속력분의 거리지? 뭐야? x분의 2.5. 돌아올 때는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지, 이렇게. 됐어? 그리고 사는데 얼마나 걸렸어? 60분에 10.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럼 이제 양변에 60x를 곱할 겁니다. 그러면 요거 x 없어지면서 얘랑 60 곱해주면 되겠지. 네. 2.5 곱하기 60 할 거야. 13. 진짜? 진짜? 15. 맞네. 맞네. 15. 아니네. 15네. 자꾸 누가 나 속이네. 이거 곱하면 얘들아 30이지. 네. 2.5 곱하기 30 하면 얼마니? 7.5. 2.5 곱하기 30 하면? 아니 왜 못 믿어요? 뭔가 안 나오는 75. 아, 미안. 이게 잘못된 건데 그러면? 150이잖아. 또 속으셨다. 진짜. 이러니까 믿을 수가 있어? 너네가 틀려놓고 나한테 못 믿는다 그러네. 이거 풀어주면 되지. 구하자. 네. 좋아요. 넘어가면 얼마야? 45x. 계산하면? 202. 양변에 45로 나눠야죠. 오. x가 되고 5 이렇게 되네. 그럼 x는 최소 몇 킬로야? 5kg지. 근데 얘는 집에서 마트 갈 때네. 문제에서 물어본 건 마트에서 집 갈 때잖아. 얼마가 되겠어? 10kg가 되겠죠. 다음 17번. 너네 이거 솔직히 말해. 읽었어 안 읽었어? 읽었어요. 진짜? 네. A에서
B 지점까지는 몇 킬로래? 3.8kg. 3.8km. B에서 C까지는 180. 1.8. 마라톤은 42.19. 자, 이때 결승점인 D 지점을 17시간 이내에 통과하면 철인 칭호를 받는데, 그럼 이렇게 돼야겠죠. 마지막에 이때 어느 선수의 수영 속력은 분속 25m래. 얘 미터니까 이것도 미터로 바꿀까 얘들아? 얼마야? 3.8. 그러면 수영할 때 시간 알 수 있겠지 얘들아. 25분에 3,800이 되지 않겠니? 네. 5로 약분하면 780 되나? 60. 미안. 그럼 5로 약분하면 또 얼마야? 152분이 걸리는 거지. 맞아. 그럼 이거 몇 시간 몇 분이야? 아니 그냥 일단 이렇게 쓸게. 일단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사이클은 분속 얼마 걸렸대? 375m래. 그럼 얘도 얘들아 미터로 바꿔서 시간을 구하면 375분에 이렇게 되나? 아 이렇게 되겠지. 왜? 맞네. 킬로미터잖아. 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0 3개 붙이는 거지. 그치? 네. 그럼 이거 5로 약분 나면 75가 되나? 5로 나누면 36,000. 5로 나누면 15. 또 5로 나누면 7,200. 또 5로 나누면 3이 되고 5로 나누면 1240. 1240. 1400 아니야? 2인데? 22.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또 이거 3으로 나눌 수 있지 얘들아. 1440을 3으로 나눠. 480분 걸린 거야. 480분이 맞아. 네, 맞을걸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면 몇 분이야? 632분. 2분. 그럼 얘는 10시간 32분 걸린 거지 얘들아. 네. 맞아. 그러면 전체 17시간보다 작게 걸려야 된다며. 근데 이미 이만큼 썼잖아. 남은 시간 얼마야? 6시간 28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 마라톤이. 됐니? 그럼 마라톤 해보자. 마라톤을 시속 X키로로 뛴대. 드디어 시속이야. 그럼 X분의 속력분의 거리를 한 게 6시간 28분이니까 60분의 28 요거 해주시면 되겠죠. 됐니? 니네가 풀어라. 왜 이렇게 문제가 다 길어. 그러니까요. 에바야 이거. 선생님. 이 책이 에바라고. 한번 볼게. 아킬레스는 달리기 속력이 자기보다 10배 느린 분속 25m로 달리는 거북이가 있대. 거북이의 속력이 얘들아 분속 얼마라는 거야? 25m. 맞아. 그러면 아킬레스는 250m. 분속 250m라는 거지. 거북이랑 이렇게 23km 도로에서 달리기 경주를 했대. 할 거 참 없지. 거북이랑 하고 있어요. 자, 승리를 장담한 아킬레스는 거북이에게 3km 지점 앞에서부터 출발했대. 그럼 거북이는 여기서 출발한 거야, 거북이는. 됐지? 자, 그렇게 갔는데 경기 도중에 아킬레스는 자만에 빠져서 낮잠을 자기 시작했고, 낮잠을 자는 아킬레스를 본 거북이는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서
아킬레스가 낮잠을 자고 있는 위치로부터 갑자기 속력을 2배 올려서 최선을 다해 아킬레스보다 먼저 결승 지점에 도착했대. 낮잠이 10시간이었죠? 아킬레스가 10시간의 낮잠을 자서 거북이가 이겼다면 아킬레스가 잔 곳의 위치는 도착 지점으로부터 몇 킬로 떨어져야 되냐고 물어봤네? 그럼 아킬레스가 이쯤에서 이렇게 X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잤다고 해볼까? 됐니? 그러면 거북이는 얘들아 총 20km 가는 거지. 그러면 이만큼의 거리는 얼마라? 20 마이너스. 그러면 거북이는 이만큼의 거리는 분속 25m로 간 거지. 그리고 여기 낮잠을 자는 지점부터는 분속 얼마로 간 거야? 50m로 간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때 시간을 보자. 이때 이만큼 간 시간은 25분의 20-x가 되겠지. 이렇게. 이만큼 걸린 시간은 속력 50분의 x가 되겠지. 이게 거북이가 여기서부터 결승전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야. 됐니? 그럼 아킬레스가 걸린 시간은 일단 낮잠 10시간이나 잤다며. 맞아? 그럼 낮잠 뭐 하느라고 10시간 잘까? 더하기. 그리고 아킬레스가 실제로 달려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을 더하는 게 아킬레스가 걸린 시간이 되겠지. 그럼 그 시간은 250분의 23인데? 지금 아니 안 되지. 단위가 다르잖아. 그치? 2,000으로 할까? 2,000이 아니지 2만이네? 아니면 걔 얘를 바꿔도 되거든? 분속 25m면 얘들아 60분 동안 얼마나 간 거겠어? 25에다가 60만큼 곱해주는 거 아니야? 분속 25m라는 게 1분에 25m 간다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거 곱해주면 1500m 가는 거죠. 맞지? 근데 60분이면 1시간이잖아. 1시간에 150m 가는 거네? 그럼 시속 얼마겠어? 15. 시속? 15. 킬로미터로 바꾸면 1.5km지. 됐니? 그러면은 봐봐. 아킬레스는 얘보다 10배 빠르다며. 그럼 시속 얼마겠어? 15km가 되겠죠. 아,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쓰면 되겠네. 얘 그대로 20으로 두고 여기 속력이 1.5고 여기 속력은 뭐가 되겠어? 15. 아, 2배니까 3이 되겠지. 됐니? 그 다음에 아킬레스가 걸린 시간은 15분의 23이 되겠죠? 이때 얘가 걸린 시간이 더 많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됐죠? 네. 풀어줄 수 있지? 양변에 150 곱하면 되겠네. 와, 대박이다. 20번. 자, 20%의 설탕물 500g을 끓여서 물을 증발시켰대. 자, 20% 설탕물 500g이래. 그럼 일단 여기 들어가는 것 좀 쓸까? 소금 공식 뭐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얼마니? 7. 100이 되겠죠. 됐니 얘들아? 여기에서 물을 Xg만큼 증발시켰어. 됐어? 그리고 그만큼 설탕을 다시 넣었대. 됐어? 그러면 그때 얘들아 물의 양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겠죠. 소금의 양만 변하겠지. 이해됐어? 자, 그랬더니 농도가 35%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네요. 여기 똑같이 500일 거 아니야 얘들아. 맞아? 그럼 그때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이 100 더하기 x보다 어때야 돼? 그러니까 얘가 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등호 똑같이. 그럼 여기 100 더하기 x가 되고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요거 풀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22번이에요? 그러네. 고마워. 22번. 마지막. 버스 요금은 1인당 1,500원이래. 지금 몇 명이 이동한대? 네 사람. 그럼 버스는 얼마야? 택시는 기본 1.6km까지 기본 4,800원이래.
그리고 이후 100m를 갈 때마다 100원씩 낸다고 했네? 그럼 내가 1km 갈 때는 얼마를 더 추가로 내는 거야? 100m 갈 때 100원이야 얘들아. 1km는 몇 미터야? 1000m잖아. 네. 그럼 곱하기 10 하는 거지? 네. 1000원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X킬로미터를 추가로 이동한 거야 얘들아. 그럼 1000X가 추가 비용이 나오겠지. 플러스 1000X. 했을 때 버스를 타는 것보다 택시가 더 유리했으면 좋겠대. 됐니? 위에 넘어가서 얼마야? 1200인가? 1000X고 X가 되고 이거 양변 1000으로 나눠주니까 얼마니? 1.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X는 1.2가 되는 거네 얘들아. 근데 나는 총 이용 요금이 총 이동 거리가 돼야 되잖아. 기본이 몇 킬로였어? 1.6km가 기본이었지. 거기에 추가로 1.2 미만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전체로 봤을 땐 얼마 미만이야? 2.8km 미만이 되겠죠. 됐니 얘들아?